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연일 치솟는 폭염 기세에 건강관리도 비상입니다. 폭염 속 각종 의약품은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가 결핵 발생률을 5년 후에는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섭씨 39도에 오래 노출되면 마라톤을 뛴 것과 비슷한 몸 상태가 됩니다.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폭염은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자들에게도 치명적이라는데요. 만성 질환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최고 폭염입니다. 기상청 특보지도에 한반도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도심의 한 공원입니다. 현재 온도가 38도가 넘습니다. 그늘에 있어도 숨이 막히고 땀이 날 만큼 덥습니다. 인파로 북적대던 도심은 한산합니다. 반대로 쇼핑몰, 백화점, 마트 등은 인산 이내입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냉방이 되는 실내에 머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점도 더위 때문에 직접 불판을 이용하는 음식보다 차가운 음식을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에 사람이 더 몰립니다. 음료나 빙과류의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덥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런 종류의 음료를 많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보다 매출이 점점 더 1.5배 정도 늘어서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온열 질환도 비상입니다. 온열 질환자는 벌써 지난해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7월 31일 기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29명에 이르렀고 온열 질환자는 2,3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속출하는 일사병, 열사병도 심각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환자를 그늘로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찬물로 온몸을 적시거나 부채질로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합니다. 얼음이나 알코올 마사지로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열사병 환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일사병 환자는 구토 증세가 멎으면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자들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더울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고혈압, 급성 심근경색 등은 주의 깊게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고혈압은 땀으로 몸속 수분과 염분을 많이 배출한 상태에서 고혈압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혈액 내 나트륨 수치를 낮춰 의식을 잃게 되고 자칫 목숨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흔히 겨울에 빈발한다 알려졌으나 환자 수가 월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의 환자는 8433명으로 전체 환자의 27.6%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혈관이 수축하지는 않지만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분 손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점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고 혈전으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날씨가 아주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격한 체온 변화는 혈압과 심박수를 높여 심장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찬물로 샤워하거나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도 특별 재난 수준이라고 밝힌 이 폭염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수분 보충과 낮 시간 야외 활동 자제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을 전해드립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연일 폭염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집에서 보관 중인 각종 약재는
관리를 잘 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의학사회는 폭염이 이어지자 의약품 보관 시 주의사항을 내놨습니다. 햇빛과 온도에 민감한 피부 연고나 아스피린 등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알약보다 보관 기간이 짧고 습기에 약한 가루약은 건조한 곳에 둬야 합니다. 시럽은 설명서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약은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모든 약을 냉장 보관할 경우 효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포장지에 냉장 보관이 적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온에 보관하면 됩니다. 정부가 결핵 발생률을 5년 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결핵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203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하로 줄이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령화에 따른 노인 결핵 환자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노인 결핵이 많은 지역과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집중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진 대상에는 결핵에 취약한 영유아와 청소년, 교사, 간병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잠복결핵 감염 차단을 위해 370개 치료 의료기관을 460개로 확대하게 됩니다. 결핵 진단과 치료 재개발, 결핵 예방 백신인 BCG의 국산화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에는 10만 명당 발생률은 지금의 77명에서 40명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폭염에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서울의 오늘 기온 정도의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사람의 몸은 마라톤을 뛴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체온보다 높은 39도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뇌혈류가 줄어 현기증과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체온은 38도 가까이 상승하고 심박수는 분당 100회에 이르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오름으로 신장병,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어른보다 뜨거운 지열에 더 취약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에는 수시로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염분도 함께 보충할 것을 권합니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가 폭염 속 신체 변화와 주의점을 소개했습니다. 폭염 속 냉방병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공할 폭염이 이어지면서 집이든 직장에서든 에어컨을 풀 가동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냉방병은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 생기는 자율신경계의 몸살쯤 되는 병인데 이게 사람을 여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통과 피로감, 어지럼증은 물론 복통에 근육통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냉방병은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는 게 해결책입니다. 전기도 아끼니 일석이조겠죠. 폭염이 무섭지만 이제 물러갈 때가 됐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